네, 13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3번 풀어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하면서는 이제 첫 문장을 읽어서 토픽을 잡아서 그 다음에 글을 전체를 구조적으로 봐나갈 때 전제하고 결론을 가려서 보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는 그 첫 문장의 성격을 나의 주장과 남의 주장과 그 다음에 현상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건 지금 그 중에서 어떤 모양으로 보이고 있는 모양이 된 거냐면, 자, 우리 모두가 이런 얘기를 그동안 들어왔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소위 지금 뭐가 이용이 됐냐면 완료 시제가 사용이 되어서 얘가 현재 쭉 해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은 이래왔다라는 사회적 통념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쓰고 있네요. 그러면 얘는 내려가서 뭐 할 가능성이, 반박할 가능성이 다분히 높은 글이 되는 거죠. 뭐 말로는 다분히 높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하려고서는, 그리고 수능이라면 딱 그 보이는,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구나라는 게 보이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곧바로 내려가서 but이라는 말로 얘를 뒤집어 놓고 있죠.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언뜻 얘기를 했지만 이 첫 번째 문장이 만약에 이렇게 남의 주장으로 시작이 되는 글들은요, 쉽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반박을 하기 위한 것들은 꼭 남의 주장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말들이 주로 어떤 말이 많이 쓰이냐면 남의 생각이나 그 다음에 사회적 통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다음에 오래된 생각, 그게 뭐 결국 사회적 통념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올 수 있냐면 소위 보편적인 일반론이 오게 될 수도 있어요. 보편적인 생각, 그 다음에 특정한 일반론, 이런 경우들은 꼭 내려가서 반박을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것하고는 관련된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상황이 좀 특수하다면 다를 수 있어요. 이런 말을 쓰게 될 경우에는 꼭 반박하는 건 아니지만 이야기가 바뀌어서 역시 벗으로 논리를 전환해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밤을 새워 공부하는 건 그 효율적인 학습 방법일 수 없거든요 라고 일반론을 얘기한 다음에 내려가서 하지만 내일 아침이 중요한 시험이라면 얘기가 다를 수 있죠. 이럴 경우는 꼭 반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놈들이 나타나면 얘네들은 쭉 내려가서 뭘 달고 나오게 되어 있냐면 아래쪽에 위에 있는 얘네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벗으로 이야기를 뒤집어가는 필자의 주장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죠. 얘가 아주 흔히 보는 거잖아요. 자, 남의 주장, 제일 쉽게 처음에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남의 주장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남의 주장 말고도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사회적 통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 아니어도, 꼭 반박하는 거 아니어도 어떤 보편적인 상황이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특별한 상황을 제시할 때 또 한 가지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잘 들어오는 딱 표현이 보면 이 첫 번째 문장에 들어오는 말로 뭐가 많이 들어오냐면 당연히 뭐 many라는 이런 말들이 앞에 나와서 뭐 many people일 수도 있고 many scientists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하는 생각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요. 이 나중에 보시면 얘는 그래서 딱 보면 딱 보여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아 요거 밑에 가서 글 하나 나오겠구나라는 거. 뭐 대부분의 이런 말들도 있고 또 일부가 나타날 수도 있죠. 몇몇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이렇게 시작하고 동사 자리에 뭐 많이 나오냐면 think 같은 거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오냐면 believe 같은 거 나오고 이런 거 잘 나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반박하고 가려고 하는 글이 될 거니 얘네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글 하나로 바꿔갈 생각이, 그러니까 형태가 왜 방해를 받았더니 말이 계속 틀리네. 자, 그래서 이 자리가
think, believe 같은 이런 이 사람들의 생각 뭐 믿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말합니다. 이런 동사들도 잘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형태상으로는 또 어떤 모양을 여러분이 자주 보실 수 있냐면 이 자리에 수동태가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it is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 자리가 said나 believed나 이런 것들로요. it is thought 이렇게 생각된다라는 또는 뭐라고 발표된다라는 이런 표현들도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게 오랫동안 이래 왔다 이러이러한 상태이다라는 말이니까 이 자리에 뭐도 많이 오냐면 완료 시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당연히 완료 시제도 여기에 결합을 할 수도 있고 이 수동에도 결합이 되어서 has been thought라든지 이런 형태로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래 왔습니다라는 이런 모양이 앞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론이라면 보편론 일반론이라면 이 자리에 또 여기다 추가로 그래서 뭐가 나타날 수도 있냐면 in general 대체로라는 이런 말들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통의 상황에서는 이런 말이 나타나면 자, 지금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씩 범위를 잡고 구체적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이게 나중에 적정 문항수의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에게 익숙해지면 얘네 같은 경우는 첫 문장을 딱 보면서 아, 세 가지 패턴 중에 어디로 가겠구나라는 걸 고르는 건 너무 쉬워요. 내 생각으로 시작을 하든 남의 생각으로 시작을 하건 또 하나는 특정한 현상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하건 이런 것들을 딱 잡기 시작하면 글은 잡힌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잡히면 주제요지 제목이었으면 굳이 그렇게 따지지 않아도 쉽게 풀 문제이지만 함축음이 추론이나 빈칸이나 이런 문제를 아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문제를 풀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 순서 같은 경우도 말할 거 없겠죠. 삽입 문제 같은 경우도 주어져 있는 문장이 만약에 이 대조의 연결사를 갖고 있다면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보였다면 아, 이 대조의 연결사로 앞뒤가 다른 주장 사이에다 집어넣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문장의 순서를 잡는 문제도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면 그러면 ABC 중에 하나에 그러나를 잡아서 전후를 배치하는 게 주된 과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글의 패턴을 이해하는 건 여러분이 수능에 나오는 문제를 보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국어도 단락에 큰 단락을 덩어리 지어서 보는 건 이렇게 보셔도 무방한데 국어는 지문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들이 많아서 함부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게 된 건 예전에 이렇게 논술을 가르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논술이 찌끔 말고 옛날에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다 논술을 다 봐야 했던 시점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별 쓸데없는 잡스런 지식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대학 다닐 때 논리학 공부를 했던 것 때문에 논술은 기본적으로 인문 논술은 논리적으로 쓰지 않으면 전제가 잘못되면 틀리거든요. 그래서 잘 뭐 배경 지식 이런 것보다 글쓰기 이런 것보다는 그 재주가 약간 있는데 그런 부분에 공부가 되어 있어서 이제 다른 논술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했었죠.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그래서 옛날에는 논술 선생님 한 분의 그 특강을 돌아가면서 계속 그 분야의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이제 논리 부분이나 뭐 철학 부분 이런 것들을 담당해서 했었거든요. 그때 학생들이 글을 쓰는 걸 보면 이제 뭘 느꼈었냐면 자기 주장을 논증해 나가는데 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논리적인 전개를 못하지라는 게 제 고민이어서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여러분 대학 가셔서 만약에 교양 수업에 논리학 수업이 있으면 꼭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 안 하고 지나가 버리는데 재미가 좀 없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제 만약에 철학과를 가거나 이러면 전공 과목으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이게 제일 처음 이런 논리적인 글 전개와 관련해서 정리를 쭉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소위 3단 논법이라고 부르는. 근데 이 논리학은 나중에 어디 가서 글을 쓰거나 상대를 이렇게 말로 제압해야 될 경우에 굉장히 요긴한 실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대학 가시면 꼭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걸 그대로 이제 글 읽기에 적용해 보는데 영어 시험에 이게 왜 적용이 잘 되냐면 너무 글이 짧아서 단순해서 다른 경우의 수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 별 재주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 세 가지 정도만 딱 지문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 버리니까 이거 아니면 설명이거든요. 이거 아니면 설명이, 논증 아니면 설명인데 영어 시험에서 설명은 거의 의미가 없을 뿐더러 설명이 되는 건 내용일치 문제 아니면 딱 한 가지 어디에 쓸 수 있냐면 제목 문제밖에는 쓸 수 없어요. 그 제목이면 설명 문제에서는 무엇에 관해서 설명하는지 토픽을 그대로 옮겨버리면 끝나는 거여서 시험 문제로 고민을 할 게 하나도 생기지 않는 거죠. 5개, 6개 문장 갖고 무슨 테크닉을 부리겠습니까? 글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읽어버리면 31번부터 39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나머지에서 틀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도 또 쉬워지고요. 그 다음 29번, 30번 어휘어법은 훈련되면 금방 적용돼요. 거기까지는. 그러면 제일 핵심은 그래서 31, 2, 3, 4에 놓이는 빈칸이 그 다음에 36, 7, 8, 9에 놓이는 순서 삽입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 건데 거기에 어려운 문제들도 결국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순서 문제가 글의 논리적 전개를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온통 사람들이 연결사 대명사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건 좀 기술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이렇게 글의 논리적인 전개를 이해할 수 있으면 정답에 좀 잘 접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사고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보면서 왜 이 사람이 첫 번째 문장에 우리 모두는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들어왔다라고 했을까? 한국말로 딱 생각해보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계속 듣자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될 거고 이렇게 갔으니 뭐라고 했냐면 야, 네 정열을 열정을 따라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지만 네 목표가 일자리를 얻는 거라면 자, the end of the rainbow는 여러분이 모르는 표현이다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넘기면 되죠. 중요한 건 이건 아니니까. 그러면 당신이 뭐를 구별해야 되냐면 당신의 major, passion, strength and your career path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그러면 논리를 전환해 놓고 그 결론을 뭘로 내고 있냐면 start show라는 말이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끝내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맺어지는지 보시면 야, 네 장점이 핵심이지 hardwired asset이 되는 거라고 라고 해서 맺은 말을 갖고 있어서 아주 편하게 답을 쓸 수 있는 형태의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패션을 따르지 말고 뭘 따르라는 거죠? 너의 스트렝스를 따라라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된 거겠죠? 뭐 그렇게 보면 정답이 뭐 너무 쉽지 않습니까? 문장을 하나씩 좀 자세하게 보기로 하죠, 이제. We've already advised. 우리 모두는 이런 충고를 들어왔는데, 패션이라고 하면 이제 열정, 정열입니다. 너의 정열을 따라라, 너의 열정을 따라라 라는 얘기죠. 자, 이게 정말 멋있죠? 왜냐면 hit the jackpot이라고 하면 잭팟을 터뜨린다라는 얘기는 알죠? 잭팟이 이렇게 카지노 같은 데서는 도박 종류입니다. 무슨 이렇게 문이 맞으면 막 돈 우르르 쏟아지는 그게 잭팟이거든요. 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대박을 내다 이런 얘기죠. 자, 대박을 내면 좋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find career 그리고 일자리를 찾으면 어떤 일자리냐면 marries your strength와 passion이 meld라는 말은 섞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너의 장점과 그 다음에 너의 열정이 섞이는 일자리를 찾으면 너무 좋겠지. 좋아하는 일이고 그러면서 잘하는 일이면 너무 좋겠지만 근데 자,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 일자리도 그렇게 딱 찾았고 그 다음에 대단히 경쟁력 있는 그런 오늘날의 시장에 세계 시장에 수요가 있는 일자리. 야, 내가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좋아하는 일인데 잘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일인데 세상에 이 일자리를 요구하는 시장의 수요까지 많으면 이건 대박을 낸 거죠. 자, 그러면 좋겠는데 하지만 말이야 인생이 네 맘대로 다 풀리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목표가 일자리를 넣는 거라면 무지개 끝부분에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거의 뭐 꿈 같은 얘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지개 뒤에 있는 거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게 근데 무지개 끝에 있는 일자리를 얻는 거라면 그러면 네가 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냐면 너의 전공이 뭐였는지 그 다음에 너의 열정이 뭔지 네가 잘하는 건 뭔지 그 다음에 네가 갈 직업의 길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뭐가 더 중요하냐면 너의 장점이 열정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필자는 이제 드디어 자신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4번 문장이 이 문장에서 결론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4번 문장이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박해서 결론을 끌어냈으니 이제부터는 뭐 하면 돼요? 자기 결론을 추가 진술, 부연 진술로 논증에 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며 내는 거니 이렇게 딱 잡혔으면 그래 구조가 잡혔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면 되냐면 바로 마지막 문장으로 가서 어떻게 맺는지를 딱 보니 맺은 말을 자신의 주장을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냥 끝내버렸죠. 그러면 그 가운데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다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최고의 career choice는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be ground. ground라는 건 바탕이잖아요. 바닥. 그래서 얘가 바탕을 두는 경향이 있죠. in things에 어떤 거냐면 당신이 잘하는 것에 바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more so 그게 훨씬 더 그래요. 뭐보다 그러냐면 당신의 관심이나 열정보다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바탕을 두는 경우들이 많죠. 자, 아주 이상적으로 당신은요 convergence를 발견할 수 있어요. convergence라는 단어는 거기 보면 아래쪽에 단어 써줬죠. 이 VER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방향을 돌리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얘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방향을 서로 맞추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류하는 지점, 교차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신이
장점과 그러니까 아니어도 되는 단어입니다. 교과가 좀 외단어입니다. 그래서 converge라고 쓰면 동사가 되는 거예요. 합류하다, 교차하다라는 얘가 동사입니다. 당신의 장점과 당신의 가치의 교차점을 바라면 너무 좋죠. With career path에서 is in demand, 수요가 있는 말이에요. 자, 수요가 있는 직업에서 당신의 가치를 발견해낼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말 어렵게 쓰고 있지만 결국 야, 네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합쳐지면 너무 좋겠지 이 말 아닙니까? Interest can come and go니까 이때 흥미는, 재미는 왔다가 가기도 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관심이 있는데 나중에 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런 문장이 정신을 사납게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갑자기 앞에 나왔던 이야기하고 살짝 방향을 틀면 정신 사나워지면 뭐 하라고 그랬죠? 첫 문장하고 다시 연결을 짓는 겁니다. 그래 토픽과. 그럼 그래 토픽이 잘하는 일을 해야지 라는 말하고 얘를 붙여보면 흥미는 왔다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라고 종속시킬 수 있죠. 만약에 그렇게도 잘 모르겠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날려버리는 겁니다. 방해받지 말고 저 문장을 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래서 장점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hardwired asset이라고 하면 hardwired라는 말은 built-in하고 비슷합니다. 원래 장착되어 있는 거, 원래 가지고 타고나는 것을 hardwired라고 그래요. asset이라는 명사는 재산이죠. 자, 그래서 당신의 장점이 코어가 되는 거고요. 장점이 핵심이고 hardwired asset입니다. 당신의 장점이 얘가 빌트인된, 장착된 재산입니다. 자산입니다. 라는 말이죠. 자, 지문은 쉬우나 여기서 여러분이 요거 하나만 봤으면 좋겠다 싶으네요. 완료형이 나타나는 것들이 반박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글이 전개되는 거. 그 다음에 일반론은, 여기는 일반론이 아니지만 이제 일반론이 나오면 꼭 반박은 아니어도 똑같은 구조를 취한다는 거. 논리를 전환해서 자신의 주장을 하면, 결론이 나면 그 결론부터 시작해서 뭘 하게 되냐면 논증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셔도 되냐면 보세요. 여기서가 아까 결론이었죠. 그럼 여기서부터 지문이 여기까지만 있다고 생각해도 되죠. 얘는 자기의 주장을 끌어내기 위한 상대방의 이야기였으니까 얘를 빼면 자신의 주장으로 시작하는 글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얘하고가 아구가 맞으면 위에 있는 것들은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로 쓸 수 있을 건데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합쳐서 아구를 맞출 수 있으면 답으로 쓰셔도 좋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를 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보기 두 개가 놓고 헷갈릴 때 이건가 또는 이 글의 중심이 안 잡힐 때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합해서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됐죠? 그래요. 좋아하는 일, 재밌는 일, 대학 가서 그거 찾아야죠. 우리는 고등학교 때 사실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고생 때 나는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거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굉장히 막연해서 막 뭐 초딩들이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 이런 거하고 별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막상 의사가 되면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사실 잘 모르니까 막상은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대학 가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찾아보셔야죠. 그리고 이게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길인지 가서 계속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해 보시는 거고 제 개인적인 경험 내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아봐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와 이게 뭐 장점과 흥미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직업이라는 건 경제적인 걸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돈을 잘 버는 것과 그다음에 내가 재밌게 잘할 수 있는 건 이건 둘 다 되면 베스트인데 그죠? 제가 예를 들어 뭐 나는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가수가 됐는데 막 인기 가수가 돼버리면 환장하죠. 그러면 뭐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런 꿈 같은 일은 일반인한테 보통 생기는 일이 아니니까 야 거기서 약간의 만약에 이걸요 천칭이라고 한다면 돈으로 갈 건지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로 갈 건지 이걸 놓고 이제 무게를 재야 되는 거라면 둘 다 되면 천칭으로 되면 안 되잖아. 둘 다 되면 너무 좋지만 근데 둘 다 못하면 그것처럼 최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악이 되지 않게 대학 생활을 잘 보내셔야죠. 그 중간 단계에서는 돈에다 중심을 더 줄 건지 일에다 중심을 더 줄 건지는 그건 진짜 선택사항 같아요. 그건 그냥 자기 가치관 같아요. 그리고 이게 누가 더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는 시골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사는 것도 재밌을 수 있지만 저는 정말 질색이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농화를 딱 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농화를 가서 첫날을 딱 보내면서 나는 시골에서는 절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으니까. 근데 가끔씩 이런 생활을 경험해 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대학 다니면서 4년 내내 농화를 가기는 했지만 천만에 시골에 살면 저건 정말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일단 서점 없고 저는 견딜 수 없는 서점이 없는 그다음에 벌레 날아다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벌레가 아니잖아요. 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모기 잡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대학 다니면서 진짜로 내가 청춘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잘 준비해야 내가 나가서 할 일을 잘 찾아서 준비가 잘 되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한 소리가 길어지는데, 저는 복이 참 많은 사람이어서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었던 게 일이 됐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집에서 저한테 너무 예쁘게 빚을 좀 물려주시는 바람에 그 빚을 갚느라고 학원 강사가 됐는데 정말 복 받은 거죠. 잘하는 일이고 재밌는 일인데 돈까지 잘 벌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요행으로, 저는 정말 요행으로 온 거고 내 노력으로 온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뭐 사람들에게 그런 요행수가 작동하는 건 아니니까 대학 가셔서 그런 거 정말 잘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해요. 많은 기회를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사고를 열어볼 수 있는 대학을 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주변에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고르는 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우리 포스텍 같은 데 갔다 칩시다. 지방에 있는 단과대지만 거기는 과학과 관련돼서 자기 입장이 뚜렷한 애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사고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학이 주변에 나랑 같이 정말 좋은 생각들을 교류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서로 찾아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그래야 자기 인생의 삶에 대한 고민의 폭도 넓어지고 동시에 깊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학교로 가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좋은 학교의 기준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부터 오늘은 뭐 이상한 헛소리까지는 아닌데 좀 말이 좀 길었네요. 자, 14번 한번 풀어볼까요? 얘도 쉽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내 생각이에요, 남의 생각이에요? 간단하게 구별하면 돼요. 여기다 I think인지 you think인지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누구 생각이죠? 내 생각이죠. 그럼 첫 문장이 결론이네요. 나의 주장이네. 첫 번째 문장이 결론이 돼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현재의 노력들은, 단순화 시켜보세요. 핵심어는 이거니까. 현재의 우리의 노력들은요, 어떠냐면 unsustainable, 지속 불가능할 겁니다 라는 게 지금 필자의 주장이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왜 지속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뭘 하고 있죠? 논증하고 있는 글이죠. 첫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즉 지속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러면 왜 첫 문장과 무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짓거리들은 지속 불가능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어쩌고저쩌고 미래 세대는 투표 안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자고 하는 거잖아요 라고 하위 진술로 끝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얘도 정답이 뭐가 될 거냐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만 가지고도 해결을 할 수 있네요. 나중에 여러분이 첫 모의고사를 볼 때 그래서 답이 잘 안 찾아지거든, 지문이 헷갈리거든,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갖고 푸는 겁니다. 자, 제가 8, 9페이지 가끔씩 읽어봅시다 라고 그랬죠. 읽어보시면 점점 하나씩 제가 추가로 설명을 더해가고 있는 거 느낄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보면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첫 문장 마지막 문장으로 답을 쓰자라는 얘기도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꾸 읽고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주된 방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비유를 사용했어요. 자, 그 지문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문장 구조가 어려운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휘가 어려운 건 뭐 그것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휘 때문에 지문을 못 읽는 이런 경우도 사실 거의 안 생기거든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예 해석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비유와 현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배경 지식이 등장해서 못 알아먹을 수도 있죠. 한 3년 전인가 칸트 지문 나왔을 때 학생들이 한국말로 읽어도 모르는데 영어로 돼 있으니 이건 남의 내가 읽을 지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얘는 지금 비유하고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읽으면서 나왔죠. 갑자기 은행 통장 같은 얘기가 나올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비유가 되면 원관념을 찾으라고 그런 겁니다. 뭐에 대한 비유인지. 영어 지문에 나오는 비유가 복잡하겠습니까? 많은 연재의 노력인데 어떤 노력이냐면 지키고 유지하려는 노력이죠. 인간의 발전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노력, 그 다음에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 그리고 realize 하려는 노력이죠. 여기 나오는 to와 여기 있는 to가 그 세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저런 건 문법 문제로도 만들 수 있겠군요. realize라는 단어는 얘는 영어 사전을 찾으면 1번의 뜻이 뭐냐면 이루다 실현하다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얘를 깨닫다라고 익힌 다음에 악착같이 깨닫다로만 해석을 외워서 얘의 뜻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잘 보시면 뒤에 ize라는 동사 전미사가 붙어 있죠. 앞에 붙어 있는 말이 real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본이 real을 만들다라는 얘기여서 영영사전으로 찾아도 to make real이라는 말이 첫 번째 뜻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상을 보고 이걸 현실로 인식하는 것, 이게 깨닫다라는 요 의미를 가지는 2번의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간의 야망을 실현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야망을 실현하려는 노력들은 simply 이거 그냥 지속 불가능합니다. sustain이라는 동사가 지속하다고요. 요즘 영어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이거 지속 불가능한 거거든요. 계속해 갈 수 없는 거죠. 가난한 나라나 부유한 나라나 다 이거 계속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가요. 여기 내일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될 거예요. 요즘 사람들, 인간이 너무 심하게,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빠르게 이미 overdrawn한 환경자원 통장에서 돈을 뽑아 쓰고 있죠. 그래서 to be affordable far into the future, 그 먼 미래에는 이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뭐 하지 않고서는 그 구자를 파산시키지 않고서는 환경자원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금융거래에 비교해서 환경자원, 환경통장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단순한 좀 미안한 얘기지만 만약에 이게 글쓰기라면 제가 채점하면 감점시킬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얘 그러면 통장이고 지랄이고 이런 거 전부 다 빼버리고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환경이죠. 환경의 자원을 인출한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환경 자원을 쓴다라는 얘기잖아요. 자원을 쓴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드로우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동사로는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계좌 구자 따에서 돈을 뽑다라는 뜻으로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withdraw라는 뒤로라는 이런 말을 쓰게 되면 뒤로 뽑아내다라고 하면 얘도 비슷한 이제 뽑아내다 이런 말로 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너무 심하게 너무 빠르게 이미 overdraw란 이미 과다 인출한 환경자원의 계좌에서 그 돈을 뽑아 쓰고 있는 거죠. 환경자원의 계좌를 인출하고 있습니다. 드로우라는 말이 인출하고 뽑아내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과도하게 인출된 환경자원의 account라는 말이 자, 얘가 계좌 구자라는 명사가 되죠. 그냥 통장이라고 해석하시면 쉬워요. 계좌 구자라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환경의 통장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뽑아 쓰고 있다라는 얘기는 환경을 너무 마구 해치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 자원을 너무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왔냐면 소위 to가 온 거죠. 다음에 affordable 이라는 말은 경제적으로 계속 사용 가능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형편이 되는. 근데 far into the future, 그러니까 저 먼 미래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뽑아 쓰고 있는 거죠. 자, 뭐 없이는 사용할 수 없게 되냐면 그런 자원을, 그런 통장을, 그런 계좌를 이게 뭐예요? 결국 환경이잖아요. 환경을 bankrupt 시키지 않고서는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환경을 너무너무 환경 자원들을 과다하게 뽑아 쓰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bankrupt라는 말에서 아주 중요한 어원이 하나 들어있네요. rupt라는 어원이 들어가면 rupt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영어 단어에서 break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뭐 break에 설명 안 드려도 될 거고. 자, 뱅크가
은행이라는 뜻도 되지만 얘 강둑이라는 뜻 되는 거 알고 있으세요? 왜 그러냐? 원래 옛날 강가에서 테이블 갖다 놓고 거기서 이렇게 돈 나눠주고 받고 하던 거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방카라는 말로 불리다가 이게 은행이라는 뜻으로까지 넘어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뱅크가 강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강둑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강둑이 박살 나버리면 물이 넘어서 다 잠기는 거잖아요. 박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bankrupt 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다 무너진, 파산한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erupt라고 하면 앞에 e가 붙으면 얘는 밖으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밖으로 터져 나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글자 그대로 터져 나오다라고 하셔도 되고 분출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앞에다가 이번 inter 한번 넣어볼까요? inter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얘는 뭐뭐 사이에 중간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브레이크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얘네 둘이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막 논의하고 있는데 내가 중간에 툭 하고 끼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끼어들다라는 말도 되고, 중간에 끼어들었으니까 중단시키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뭐도 될 거냐면 방해하다라는 말도 되는데, 해석할 때 끼어들다가 제일 좋아요. 자, 또는 한 명이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 자르고 들어가는 것도 똑같이 interrupt이라고 하는 겁니다. dis라는 말을 쓰면 떼어내다라는 말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rupt 쓰면 떼서 박살을 내버리는 거니까 얘도 붕괴시키다, 무너뜨리다, 망가뜨리다 이런 말로 쓰이는 거죠. corrupt라고 쓰면 부패한이라는 이런 단어들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RUPT가 들어가는 단어들은 조금 수준이 되는 단어들이 많은데, 익혀두면 의미 전달이 굉장히 명확하게 되는 어원이어서 얘는 익혀두면 그 단어를 외우기 아주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번 문장 해석해보고 넘어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to heavily 너무 심하게, to quickly 그리고 너무 빠르게 on already overdrawn, 안 그래도 많이 뽑아 쓴 환경 자원의 통장을 털고 있는 거죠. 그렇죠? To be avoidable. 그래서 먼 미래에는 이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뭐 하지 않고서는 그 자원들을 완전히 파산시키지 않고서는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 자원을 완전히 다 쓰지 않고서는 그 계속 지속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they may show, 걔네들이 어쩌면요, show profit, 이익을 보여주겠죠. on the balance sheet of our generation에. 자, 우리 세대의 밸런스 쉿에서는 이익을 보여주겠죠. 뒤에 나오는 밸런스 쉿이라는 말을 알 사람 없거든요. 대차대조표인데 학생이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어른들은 다 알죠. 이거 BS라고 합니다. 밸런스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뭘 차라리 알아두셨으면 좋겠냐면, 이거 지금 왜 이게 통장 자꾸 이런 걸로 비유를 해놔고 이렇게 안 되는 무리수를 이 사람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면 뭐만 남기면 되냐면 그냥 뭐 현재는 이익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밸런스라는 단어는 균형이라는 단어는 아실 텐데, 이거 말고 통장의 잔고를 밸런스라고 합니다. 대차대조표가 뭐냐면 왼쪽은 그 뭐죠? 이렇게 차변 대변이라고 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금전출납부 알죠? 수익과 지출을 기록하는, 쉽게 그게 대차대조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목별로 1년에 총 수입 지출표를 작성해 놓은 걸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대차대조표 상으로 쉽게 장부상으로 이익일 수도 있겠지, 우리 세대 때는. 하지만 우리 애들은요, 그 손실을 물려받게, 적자를 물려받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런 이제 비유를 해놓고 있는 거죠. inherit이라고 하면요, 얘가 물려받다, 상속하다라는 뜻이네요. 얘가 물려받다, 상속받다라는 말을 만들 때 이 역할을 하는 어원은 얘입니다. 얘가 물려받다라는 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HE 단어가 살짝 변하죠. HEIR로 쓰면 얘가 어떤 단어가 되냐면 물려받는 사람, 상속인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물려받다, 상속하다라는 단어니까 이 연관 단어는 같이 묶어서 외우시면 훨씬 더 좋거든요. heritage라고 쓰면 얘가 그래서 뭐가 되냐면 유산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고3용 단어장이 나오면 단어 강의를 찍어서 여러분 보실 수 있게 해드릴 건데,
그때 모든 단어를 다 단어 뜻 불러드리고 설명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묶어서 추가로 단어를 보거나 그 다음 과에서 이번 과에서는 이게 나왔는데 다음 과에 만약에 이게 나오고 그러면 다시 연상해서 외우곤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오면 어떻게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죠. 강의를 듣거나 단어장을 외우는 것만으로도 좀 공부가 되고 성과가 좀 더 날 수 있게 잘 만들어서 그렇게 저 여러분 앞에 내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자본을 빌려 쓰는 거거든요. 계속 끝까지 비유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 그죠? 참 안 좋은 비유를 이렇게 몰고 가기도 쉽지 않을 텐데, capital이라는 명사가 뭐예요? 자본입니다. 얘는 무슨 뜻도 있죠? capital이라는 단어는 대문자라는 뜻도 있고요. 중학교 때 제일 처음 볼 때는 수도를 capital이라고 하지 않나요? 나라의 수도? 형용사로 쓰면 머리의 이런 뜻도 되죠. 원래 캡이 머리거든요. 원래 캡이 머리여서 걔가 셰프나 치프 같은 단어들로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capital punishment라고 쓰면 어떤 처벌이냐면 머리를 처벌하는 거니까 참수형이에요. 그래서 capital punishment이 옛날에 어떤 책에 보니까 그래서 얘가 금융형벌이라고 돼 있던데 무식하면 그렇게 용감해집니다. 예, capital punishment이라고 쓰면 영어 책에 수특 이런 데 가끔씩 나와요. 이렇게 쓰면 얘가 그래서 사형이에요, 사형. 머리를 자르는 거니까 참수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는 거니까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자본도 되고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수도도 되고 문장에서 제일 첫 글자인 대문자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의 자본을 미래 세대로부터 우리가 대출해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의도는 없냐면 갚아줄 의도나 전망은 없는 거죠. intention이 의도고요. prospect가 전망입니다. 자기를 갚아줄 생각은 없으면서 지금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그냥 우리가 다 환경 자원들을 마구 쓰고 있는데 they may blame us. 걔네들이 우리 미래 세대들이 blame us 우리를 욕하겠죠. wasteful ways니까 자 이렇게 낭비하는 방식에 대해서 미래 세대들이 우리를 욕하겠죠. 하지만 they can never collect on our debt to them이라고 해서 collect on이라고 하면 얘가 수령하다, 받다라는 뜻이거든요. 보통 얘도 이제 금융권에서만 주로 쓰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자, 우리 빚을 자기들에게 결코 수령받지도 못할 거면서, 즉 우리가 이렇게 먼저 다 써버린 과도하게 써버린 환경자원을 돌려받지도 못할 거면서 못할 겁니다. 욕은 하지만 야 우리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죠. 저기 이렇게 환경자원을 마구 쓴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get away with라고 쓰면 get away가 달아나다라는 얘기니까 그것을 가지고 달아나버릴 수 있거든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달아나다라는 말에서 어떤 말이 확대되어서 사용이 되냐면 들고 튀어버리면 순간적으로는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어떤 순간적으로 어떤 처벌을 모면하다라는 이런 말로도 쓰입니다. 별개의 뜻이 아니라 붙어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번역을 하는 거라면 상황에 따라 아래쪽 글로도 할 수 있고 위에 글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건 우리가 그 상황을 좀 모면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현재 마구 써버리는 거. 그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이거 튀어도 되기 때문이거든요. 자본을 들고 미래 세대는 투표 안 할 거니까요. 미래 세대는 투표 안 하니까. 근데 얘네들은 정치적인 그다음에 재정적인 권력도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의 결정에 문제 제기할 수도 없으니까 라는 얘기죠. 챌린지 단어도 바꿉니다. 자, 명사로 쓰면 우리가 보통 도전이라고 많이 배우는 건데 도전도 되는데 보통 문제 제기, 이의 제기라는 뜻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명사일 때도. 여러분이 지문에서 만나면 스포츠 경기 아니면 도전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9대1입니다. 9대1. 근데 처음에 얘를 도전이라 배워나갖고 잘 못 고치는 거죠. 챌린지가 동사로 쓰면 그러면요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의를 제기하다, 문제하다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순서를 바꾸자고요. 도전하다, 앞에 챔피언이 있으면 도전하시고 없으면 도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 제기하다, 이의 제기하다라고 하시고 제가 방금 챔피언이라고 했네요. 챔피언이라는 단어는 그러면 지문에 나오면 얘는 명사이면 스포츠 경기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챔피언인데 그거 아니면 챌린지하고 챔피언이 반대라는 건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 지지하다, 옹호하다라는 advocate 같은
스포츠 같은 이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고 얘가 결론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아래쪽을 이제 가볍게 말이 잠깐 틀렸어요.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 나의 주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서 얘가 첫 문장이 그러면 주제문에 해당이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시면 아래쪽에 나오는 지문은 좀 쉽게 읽어 가실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내려가면서 이제 환경의 자원의 통장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얘가 환경 자원을 자본의 비율을 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원관념을 놓치지 않고, 근데 얘는 비율을 냈을 뿐 환경이란 말이 빠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비유되어 있는 통장이나 이딴 말들을 그냥 안 읽고 해석해버리면 되는 거죠. 환경이란 말을 빼버리고 비유하면 원관념을 찾아야 되지만 얘는 환경통장 이런 말을 썼으니까 통장을 그냥 날려버리면 되는 더 단순한 지문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15번 풀어보실까요? 얘는 너무 쉽습니다. 진짜 많이 쉽습니다. 지금 진짜 쉽죠. 아주 강력한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연구 결과는 개기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저는 개기지 마세요. 그것도 강력하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 개기 그러면 진짜 안 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들이 더 잘하더라. 수학을 뭐 하면 잘했냐면 그 수학에다가 음악을 통합했더니 아이들이 더 잘하더라 라고 연구 결과를 내놓고 그 다음에 쭉 뭘 하고 있냐면 여기에 대해서 부연진술하고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론을 내렸는데, 물론 이 대인은 이 연구를 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연구의 내용하고 무관한 사람들이 등장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연구의 내용과 그래 토픽과 무관한 사람들이 등장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음악하고 수학하고를 통합했더니 얘네들이 어떤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내더라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서 고등학교 한 1학년 모의고사 문제 같아요. 1학년한테 내면 물론 어렵겠지만,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연구 증거가 있죠. 아이들이 더 잘하더라라는 perform이라는 단어는 나오면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그냥 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뭐 이행하다, 수행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최고 성능을 발휘하는 것, 이걸 perform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수가 perform하면 공연하다라는 말이 되고 운동선수가 perform을 하면 경기하다라는 말이 돼요. 연습하고 이런 데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물도 perform할 수 있는데 그 performance라는 명사만 좀 익혀두면 좋겠다. 그래서 performance라고 하면 어떤 사물의 performance라고 하면 개의 능력 발휘니까 얘는 성능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최고의 상태를 발휘하는 걸 perform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자동차의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얘기하면 이 자동차의 최고치 능력 발휘가 좋다라는 얘기니까 우리말로 하면 성능이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아주 강력한 증거, 아이들이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수학을. 만약에 음악이 incorporate 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지금 ed형으로 되어 있지만 얘가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무조건 알아야 하는 단어인 거죠. 최우선순위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본문, 그 다음에 제목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마구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저런 게 진짜로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또 얘가 우선순위인 이유는 자주도 나오지만 모르면 답을 쓸 수 없어요.
이런 단어는 모르면 정답을 못 찾아갑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는 앞에 IM 붙어서 부정적인 느낌까지 풍기고 이래서 이런 건 정말 우선적으로 챙겨서 외워야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수학에 음악이 통합됐더니 애들이 너무너무 잘하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 보여지는 게 수학이라는 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음악이랑 관련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이랑 관련이 있더라고요. 근데 so much 너무 많이 관련이 있죠. that 그래서 자, 매우 뭐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매우라는 말이 나오고 that이 나오면 이 that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그래서가 되는 거네요. 자, 이 매우라는 말에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보는 게 뭐가 있냐면 so, to, such 같은 거요. 얘네들이 아니어도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상당히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 that은 다 이런 뜻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게 너무 많이 그렇죠. 그래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라고 접속사가 됐으니 뒤에 주어가 새로 등장을 하는데 주어가 아주 재미있는 모양으로 등장했습니다. putting to good use라고 쓰고 있네요. 자, 그 관계를 일단 해석을 해둘게요. 관계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자, 이 관계는 뭐예요? 수학과 음악의 관계입니다. 갑자기 관계라고 보는 사람과 the relationship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하고는 독해력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관사 더는 아무 때나 붙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음악과 수학과의 관계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학교 안팎에서요. 학교 안팎에서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그 우리에게 모일 말이 안 되잖아. 낫이 있었군요. 이런 죄송합니다.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뿐이죠. 단점이 될 뿐인 거죠. 자, 낫을 못 봐갖고 말이 안 맞는 줄 알았습니다. 이 기본 동사하고요. 자, 기본 동사하고 그 다음에 명사를 붙여서 얘를 꼭 동사처럼 사용하는 거 영어에서 아주 잘 사용하는 아주 영어만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자, 이건 왜 이렇게 사용하냐면 아주 단순하게 그냥 영어는 워낙에 명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동사를 부사 하나로 꾸미는 걸 되게 촌티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문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동사를 꾸밀 말을 명사를 이용할 수 있으면 명사는 뭘로 꾸미게 되죠? 형용사로 꾸미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큰 의미 없는 기본 동사를 둬서 동사적 표현을 만들어내는 이런 표현을 만들어내는 걸 영어권 사람들이 워낙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통 이런 걸 수거라고 배우게 되는데 처음 보는 모양이 나오더라도 당황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decide라는 동사를 decide라고 쓰지 않고 별 의미 없는 make에다가 a decision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 그 다음에 얘 decision은 명사잖아요. 얘가 이제 decide가 되겠죠. 멈추다라는 말을 stop이라는 동사를 쓰면 되는데 stop이라는 동사 대신에 어떤 말을 쓰냐면 come to a stop이라고 해서 이번에 stop은 멈춤이라는 명사거든요. 이렇게 멈춤에 이르다라는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얘를 꾸밀 때 갑자기 멈추다라고 하면 stop the suddenly라고 써야 되는데 얘는 형용사를 여기 집어넣어서 sudden stop이라고 쓸 거거든요. 왠지 뭐 좀 있어 배잖아요. 그러니까 양놈들이 이렇게 있어 배는 걸 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갑자기 동사를 부사 안으로 꾸미는 거 이런 거 초등학생이라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잘 쓰지 않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별 의미 없는 풋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여기는 use라는 명사를 쓴 겁니다. 여기 use는 명사고 얘는 use라는 동사를 이렇게 직접 쓰지 않고 put use라는 말로 멋진 지네들 나름대로 멋진 말을 쓴 거죠. 그래서 보세요. 잘 사용하다라는 말을 쓰려면 use well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사용하다라고 하면 use well이라고 써야 되는데 얘는 명사니까 잘 사용하다라고 쓰려면 이 자리에다 뭘 넣어야 되죠? 이 자리에다가 good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 good이 들어왔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보고 put to good use라는 말을 보고 잘 쓰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잘 이용하다, 잘 활용하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시험에 문법 문제로 나오면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요. 이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 토익 시험 같은 데 잘 나오는 게 이 동사를 서로 다른 걸로 바꿔놓는 거 되게 잘 나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올 거고 여러분은 만약에 나오게 되면 put to use를 where로 꾸미는 이런 걸 조심하시면 돼요. 형용사하고 부사를 잘못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수능에 수차례 출제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을 취했을 때는 얘가 명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come to stop suddenly라고 써놓으면 찾기 쉽지 않을걸요? 일반적으로 stop suddenly라는 말이 쉽게 눈에 들어와서 근데 그렇게 쓸 수 없고 sudden stop이라고 여기 stop은 명사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not putting the relationship to good use 주어 자리에 있는 이 말은 그 관계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된 거예요. in and out of school 학교 안팎에서 그런 관계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건 와 이건 그냥 우리에게 단점으로 작용할 뿐인 거죠. 자, 그래서 연구자들이 말입니다. 그 로스앤젤레스 LA 스쿨의 연구자들이 그래서 알아낸 게 136명의 second year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2학년 pupils 학생들이 자, pupil이라는 단어는 학생이라는 뜻도 있고 쟤는 동공이라는 뜻도 있어요. pupil이라는 단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동공 눈동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모릅니까? 알아야 됩니다. 자주 나옵니다. 자, 얘네들이 피아노를 배우고 그 다음에 read music을 읽는 걸 배웠던 아이들이 이렇게 된 거죠. 얘네들이 자기들의 수와 관련된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더군요. 자, 이게 또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음악을 배우는 건 두드러지게 하니까 강조하니까 사고를 강조하는데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감각을 강조하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리듬을 배우게 되면 그러면 얘네들이 결국은 뭘 배우게 되는 거냐면 ratio나 fraction이나 proportion은 단어를 몰라도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죠? 한 단어로 바꾸면 사실 모르는 단어 모르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단어 몰라도 얘를 뭘로 바꿔버리면 되죠? 리듬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뮤직이잖아요. 그럼 얘들이 뮤직을 배웠더니 얘는 뭘 배우게 되더라? 수학도 배우게 되더라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ratio라는 명사는 비율입니다. fraction은 분수고요. 예, proportion도 비율 같은 거죠. 비례 이런 말에 해당됩니다. 단어들은 다 알아야 되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 다음에 other researchers니까 다른 연구자들이 이렇게 됐죠. 다른 연구자들이 investigated 조사를 해봤는데 the ways 그 방법을 어떤 방법을 조사를 해봤냐면 1학년, 3학년 교사들이 integrate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통합하다. 그래서 music을 자기들의 정규 수학 수업 시간에 통합을 한번 해봤던 거죠. 자, 그리고 얘네들이 내린 결론 내리기를 자, music과 math를 통합한 수업이 아주 긍정적인 이펙트를 가지더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 three mathematical ability area예요. 단어 몰라도 상관없겠죠. 근데 뭐 모형화나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응용력 이런 데 아주 큰 성과를 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에 하나 더 풀까요? 하나 더 풀고 좀 쉬든지 할까요?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대놓고 주제문을 내려놓고 논증하는, 귀납적으로 논증하는 것들은 이제 좀 쉽겠죠, 그죠? 금방. 아, 그리고 그 글이 그렇게 전개됐군이라는 걸 알게 되면 답 쓰는데 자신감이 많이 생깁니다. 중간중간, 얘는 좀 전에 지문이 쉬웠지만 조금 어려운 문장이 나오더라도 말입니다. 오케이, 다음 이번에 그럼 16번 하나 더 풀어볼까요? 사람들이 말이죠. 다 못 푸셨습니까? 제 생각에 너무 쉽다고 생각이 돼서 한 30초면 끝날 것 같아서. 사람들이 뭔가를 자꾸 미루게 되는 이유죠. 뭘 미루게 되는 이유냐면 해야 될 일을 미루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얘네들이 겁이 나서 그런데요. 뭐가 겁나냐면 틀리게 할까봐. 그 다음에 또는 잘 못할까봐. 자,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군요. 너무 고맙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 관해서요. 첫 번째 문장에 올렸던 이 사람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위 진술이 쭉 이렇게 나타날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수험생이면 나는 그럼 바로 마지막 문장 봅니다. 왜냐하면 얘는 뭐에 대한 예를 들까? 자신이 없어서 미루는 예를 들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뭔가를 논증하는 형태로 가는데 사실은 첫 문장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도 드냐면 혹시 딱 읽고 나면 그래서 뭐 이런 생각 혹시 안 듭니까?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비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이 그래서 뭐가 나중에 순서 삽입 문제 풀 때 엄청 좋습니다. 자, 일단 논리적으로 아니다. 일단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먼저 한번 볼까요? 뭐라 되어 있냐면 마지막 문장에 이게 마지막 문장이죠. 내가 오늘 너에게 뭐 하나 중요한 거 알려줄까? 주제문이겠죠. 뭐 쥐가 죽일 때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좀 완벽주의 이제 좀 놓아버리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글을 쓰고 있는 딱 전개 방식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려니까 얘기가 보기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죠. 좀 더 논리적으로 만약에 따지자면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건데요. 앞쪽에 뭐 나왔죠? 문제점 등장했어요. 자, 그래 앞쪽에 첫 번째 문장에 만약에요. 뭔가 토픽으로 꼭 첫 문장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 토픽으로 어려움이 등장을 하거나 문제점이 등장을 하면 또는 뭐 좋지 않은 상황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네들이 등장을 하면 이 글은 기본적으로 뭐가 결합이 됩니다 라고 했냐면 원인이 결합이 되어야 되죠. 이 원인을 분석하는 게 목적인 글이니까. 근데 이 원인은 내려가서 원인이 분석되기도 하고 여기에 나오는 토픽에 원인이 묶여버리기도 해요. 지금 이 경우는 여기에 왔죠. 자꾸 사람들이 뭔가 미루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뭔가를 자꾸 미루는 이유는 이라고 첫 번째 문장에 토픽에다 원인까지 엮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그래서 뭐라는 이 말이 뒤로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뒤에 뭘 나오냐면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대책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게 결국 뭐냐면 필자의 주장이 되겠죠. 자, 물론 경우에 따라서 글은 여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뭔가 좀 찜찜하지만 야, 이번에 내가 시험을 봤는데 영어가 세상에 영어가 16점이네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영어가 16점이 됐을까? 제기랄 답안지를 미뤘었더군요. 아이고 세상에 이러고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럼 뭘로 끝난 거냐면 원인 분석이죠. 그건 원인 분석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거기다 한 줄 더 쓴다면 다음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얘가 주제가 여기까지 가겠죠. 주제의지 제목을 물을 때 원인이 답이 될지 해결책이 답이 될지는 뭐가 결정하는 거냐면 출제자 마음입니다. 그건 그냥 출제자 마음입니다. 자, 근데 대부분은 나오는 질문들은 안 좋은 상황을 얘기해 놓고 대안을 안 내놓으면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까지 내놓는 게 일반적인 글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안 좋은 일 원인까지 하더니 대안으로 뭐 좀 완벽주의를 놓아버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문장 자세하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이유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미루는 keep ing라고 쓰면 계속해서 뭐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가 주어겠죠. 뭔가를 계속해서 미루는 이 뭔가를 또 꾸미는 말이 다시 붙었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계속해서 미루는 한 가지 이유는 이라고 돼서 is가 동사인데 이거 만약에 문법 문제로 만들면 to be 정도로 바꿔서 밑줄 그어놓으면 그러면 아주 괜찮은 문법 문제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문법 문제가 점수를 조절하는 변별력을 확보하는 문제 중에 한 가지 방식이었거든요. 요새는 그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요즘 문법 문제는 최근 들어서 그래서 몇 년 동안 문법 문제가 많이 틀린 문제 들어오질 않아요. 아주 기본적인, 게다가 이제 내신 준비하던 습관 때문에 이 문법 문제에서 뭐가 틀렸는지 잘 찾습니다. 학생들도. 그래서 걔는 그 지문을 해석할 수 있으면 틀리는 경우는 사실 잘 없죠. 그래도 이 정도 나오면 이렇게 되면 얘는 좀 절반 정도는 학생들을 틀리게 만들 수 있나? 근데 나중에 문법 문제는 나중에 봅시다. 자,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계속해서 미루는 한 가지 이유는요, 두려워서예요. 자기들이 얘네들을 틀리게 할까봐 또는 잘 못할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아예 안 해버리기도 하는 거죠. 이게 not at all 이라고 쓰면요, at all 이라는 말이 이렇게 부정어하고 붙었으면 어떤 말이 되냐면 얘는 전혀, 조금도라는 이런 말입니다. 아예 이런 말로 쓰죠. not과 붙으면 긍정문에서 쓰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열의 9은 not하고 부정어하고 붙습니다. 다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말 붙으면 첫 번째 문장은 항상 읽고 나면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라고 그랬잖아요. 뭐에 관한 얘기인지. 근데 이런 거 나오죠. thank you very much죠.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도 한번 나오겠지만 for example 앞 문장은 대부분 주제문입니다. 근데 얘는 현상을 설명하는 걸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안까지 가서 주제문이 되기도 하는 거죠. 두 개가 뼈대를 만들겠죠.
한 가지 제일 좋은 방법, 책을 쓰는 한 가지 제일 좋은 방법은 말이죠. 그 책을 as quickly as possible, 최대한 빠르게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getting your thoughts를 onto paper, 종이 위에 올려놓으면 되는 거죠. 그다음 without regard to style, 스타일에 관한 생각 없이 종이 위에다가 당신의 사고를 올려두면 되는 거죠. 자, 잘 하시는 거지만 우리 여기서 get 한 번만 정리하고 갑시다. 영어에서 get은 딱 세 가지 뜻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get을 너무 많은 뜻을 붙여서 주시거나 그 다음에 막 너무 많은 것을 수거라고 설명하셔가지고 아동들을 헷갈리게 만드는데 get이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뜻은 딱 세 가지입니다. 근데 그건 get 바로 동사 뒤에 뭐가 붙는가를 보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얘가 해석을 앞으로 하는데 아주 많은 부분을 편하게 해줄 거예요. get 뒤에 명사가 나오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얻다 구하다가 이 get입니다. 뒤에 명사가 나오면 얘가 얻다 구하다라는, 자,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면 되냐면 얘가 소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소유. 노래도 잘하죠. 자, 얘가 얻다 구하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 소유는 자꾸 머릿속에 왜 노래가 맴맴 돌까? 이 소유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입니다. 이렇게 내가 뭘 줬더니 받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나서서 잡아채고 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극적으로 받는 게 get입니다. 얻다 구하다라는 가지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가 소유의 get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et은요 뒤에 뭐가 오는 경우가 있냐면 형용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get이 형용사가 오게 되면 얘는 뭐냐면 변하다라는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It gets dark. It is dark는 뭐죠? 어둡다죠. 어둡다인데 it gets dark라고 쓰면요 어두워지다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angry면 나는 화가 나 있는 건데 I get angry면 화가 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get이 형용사가 오면 비동사로 비동사래 변하다라는 말이 되는데, 얘 만약에 해석 잘 못하겠으면 뭘로 바꿔버리면 되냐면 get을요 비동사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돼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변화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잘 안 되면 아예 젠장 어둡다라고 해석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get은 뭐냐면 이 get이 전치사나 부사가 나오게 되면, 전치사나 부사가 나오는 get은요 제기를 전부 이동합니다. 이동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쓸 게 있나? 그래서 I got here, 내가 여기 온 거잖아요. 그냥 이런 거예요. 또는 I got into라고 쓰면 어디로?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럴 경우에는 get 뒤에 뭐가 왔냐면 얻다 구하다라는 말이 왔는데 얻다 구하다를 해서 일이 올렸다라고 해도 되지만 얘는 사실은 지금 뭐라고 보셔도 되냐면 get onto 뒤에다가 명사가 와서 얘가 목적으로 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명사를 일이 올렸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일이 들어간 거니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요 모양으로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겠죠. 기본은 딱 세 가지입니다. 아니면 your thought를 얻었다라고 해도 돼요. your thought를 가져서 페이퍼 위에다가 올렸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니까. get은 엄청 자주 나오는데 제가 해석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잡아버리기로 하죠. 자, 예를 들어 한 가지 책 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최대한 빨리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생각을 종이 위에 바로바로 올리는 거죠. 즉 바로바로 쓰는 건데 뭐 하지 않고 regard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면 간주하다, 여기다 라는 이런 말이고요. 단어가 좀 어렵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 저는 생각하다라고 해석할 걸 더 권합니다. 동사로 쓰면, 자, 그러면 명사로 쓰면 간주, 여김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냥 생각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러면 스타일에 대한 생각 없이, 내가 쓸 글의 타입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종이 위에다가 생각나면 그냥 쓰면 되는 거죠, 뭐. 자, 그러면 you can go back, 당신이 되돌아갈 수 있어요. 되돌아가서 뭐 할 수 있냐면 revise 할 수 있고 polish 할 수 있겠죠. your writing을. revise라고 쓰면요, 얘는요 다시 보는 거네요. revise라고 쓰면 그래서 수정하다, 교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운데 들어있는 vis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vision이라는 단위에 들어가는 VIC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다라는 말이 돼서 수정, 교정 이런 말이 되는 거죠. polish라는 단어는 광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되돌아가서 글쓰기에 광을 낼 수 있겠죠. 광내다라는 건 뭐 글을 다듬다 정도의 의미 되겠군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쓴다면, 내가 그것을 알 때만 쓴다면 이렇게 된 거네요. 알 때만 쓴다면 뭘 하냐면 그게 완벽하다라는 사실을 알 경우에만 글을 쓴다면 나는 아마 아직도 일하고 있을 거요. 나의 첫 번째 책을 쓰는 중일 거예요. 자, 어려움을 겪습니까? 뭐뭐 하는데 라고 할 때 have a hard time ing라고 쓰면 얘가 뭐뭐에 어려움을 겪다라는 얘기죠. 물론 hard 대신에 difficulty 같은 단어 직접 쓰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뭐가 힘드나요?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어려움을 겪다는 너무 직역에 가깝고 힘들어요 정도. I have hard time studying in school 이라고 하면 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Your house is mess. mess는 여러분의 방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질러진 것, 엉망인 상태 이런 겁니다. 엉망을 만들다라고 쓸 때는 make a mess라고 씁니다. 어지르다, 엉망을 만들다라고 쓰면 얘가 이제 동사 표현이 되는 거예요. beat self up 이라고 했는데 beat up 이라고 쓰면요, 얘가 오랜만에 하면 이제 두들겨 패다 이런 얘기네요. 자, 두들겨 패다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현재 두들겨 패는 거니까 이렇게 self가 들어오면 이때 beat self up 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뭐 자책하다 이렇게 해도 되겠군요. 그냥 자기 자신을 두들겨 패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For making mistake, 실수했다라고 해서 당신을 두들겨 팹니까? 야, 당신 뭐 방이 더럽다고 쉬는 게 불편합니까? 방이 들어오면 뭐 쉬는 게 어렵나요? 그 다음에 실수하면 자기 자신을 막 자책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첫 번째 문장하고 연결 지어야 되죠. 완벽한 상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 얘기잖아요. 완벽한 상태가 아니면 일 못합니까? 그 다음에 실수한다고 자기 자신을 매번 자책합니까? 흠씬 두들겨 팹니까? 내가 간단한 메시지 하나 주죠. 당신에게 오늘요, It's time 이라는 말이 뭐뭐 할 때다 라는 얘기죠. Let go 라고 쓰면요, let이 내버려 두는 거니까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let go네요. 그래서 얘가 내버려 두다 라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그 다음에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니까 놓아주다, 풀어주다 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죄수를 석방하다 이런 뜻도 돼요. 왜냐하면 놓아주고 풀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let go 다음에 그러면 of는 뭐가 되는 거죠? 당연히 대상이겠죠. 자, 이제 뭐 할 때냐면 당신의 완벽주의를 좀 놓아버릴 때이군요. 야, 그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어떤 장애물이 되냐면 당신을 stuck이라는 말은요, stick이라는 말의 분사거든요. stick이 뭐죠? 이거의 분사인데 stick, stuck 이렇게 되는데 얘가 풀로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풀로 붙이는 종이 스티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얘가 그래서 붙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스톡이라고 하면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당신을 스톡이라고 하면 꼼짝 못하는,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말이 돼요. 이게 그러면 완벽주의잖아요. 그 완벽주의가 바로 장애물이 되는 거라고요. 당신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장애물이 되는 거라고요. 첫 번째 문장에서 그래서 딱 보면 우리가 좋지 않은 상황이 나왔는데 원인까지 다 밝혀졌는데 쭉 마지막 문장에 갔더니 대안까지 내놓는군요. 완벽주의를 버리세요라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거 쉽게 아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16번까지 몇 초? 16번까지 마쳤습니다.